자, 오늘은요, 세위와 소속궁 찾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위라는 것은 세유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속궁이라는 것은 세유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와 응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세응은 무엇인가? 즉, 세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기 자신의 용신효가 되는 것이고, 또 문점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괴의 주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응효는 무엇인가? 즉, 세효가 주인이라면 응효는 바로 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세효의 상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하고 응의 관계는 즉 음과 양의 관계죠. 세가 있으면 응이 있어야 되고, 응이 있으면 바로 세가 있어야 되는, 즉 음양과의 관계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와 응을 알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숙해의 즉 변화 과정을 알아봐야 돼요. 그럼 숙해란 무엇인가? 숙해라는 것은 우리가 8개의 즉 우두머리 개로서 일건천, 이태택, 삼위와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서 이 8개를 우리가 이제 우두머리 개, 또 대장개라고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숙해의 변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금궁이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건이천은요, 바로 금이라는 게 성씨가 금씨라는 거죠. 그래서 건금궁은 1번계로서 즉 내캐와 애캐, 즉 내캐를 소송계라 하고 애캐도 소송계라 해서 이거를 합쳐서 대성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캐와 애캐의 모습이 똑같은 것은 우리가 숙해라고 한다. 그러면 8개의 숙해는 전부 내캐와 애캐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대성계에서 보시면 효가 초효서부터 상효까지 있죠. 근데 이 8개의 우두머리 개는요, 즉 대장이죠.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은요, 맨 꼭대기에 앉아 있어서 아랫사람을 지휘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즉 상효에 새가 붙죠. 그러면 세하고 음은, 응효는 음양과의 관계를 했으니까 세효가 상효에 붙으면 응효는 정응하는 자리, 즉 소송계에서 네개의 맨 위에, 즉 삼효에 이제 응효가 붙는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 개 전부 상효에 새가 붙고 삼효에 응이 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숙해는 전부 우두머리 대장계다. 즉 가족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효의 변화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변해 올라가고, 양캐는 음으로 바뀌고 음캐는 양으로 바뀌는 위치에서 제일 먼저 초효가 바뀌죠. 그러면 초효가 양효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변하는 곳에 새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효에 새가 붙어요. 그러면 응효는 음과 양의 관계로서 즉 정응하는 사효에 우리가 응효가 붙어요. 그래서 이 세응을 붙여놓고 괴의 모습을 보니까 1번과 5번 개가 나왔죠. 그래서 천풍구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이천이 첫 번째 자손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다음은 두 번째가 변했어요. 역시 양효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죠. 그래서 변한 자리에 새가 붙기 때문에 이효에 새가 붙고, 즉 정응하는 오효에 응이 붙겠죠. 그래서 세응을 붙여놓고 개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1번과 7번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천산돈 개가 되는 거죠. 천산돈은 이 집의 둘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변했어요. 즉 양효니까 음효로 바뀌면서 변한 곳에 새가 붙고, 즉 정응하는 상효에 바로 응이 붙어서 1번과 8번 개가 나왔죠. 이러므로 천지비 개가 나온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 즉 양효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죠. 그래서 바뀐 자리에 세효가 붙고 음효는 바로 초효에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5번과 8번 개가 나왔기 때문에 즉 풍지간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집의 넷째 자손은 풍지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다음은 5번째가 변했어요. 양요기 때문에 즉 음요로 바뀌어서 오요에 새가 붙고 이요에 응이 붙죠. 그러므로 괴의 모습이 즉 7번과 8번 괴가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산지박이라 그러죠. 다음 괴를 바꾸려고 보니까 이제 오요에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왜? 상요는요, 즉 대장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즉 우두머리, 아버지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을 수가 없죠. 그러면 불효한 자식이 되므로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요가 변하면서 즉 음요기 때문에 양요로 변하겠죠. 그래서 사요의 변한 자리에 새가 붙고 초요에 응이 붙어서 괴의 모습이 3번과 8번 괴가 되므로 화지진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즉 자기 자리를 놓치고 남의 자리를 들어왔다 해서 이것을 놀다가 자기 자리를 잃었다 해서 놀유자를 써서 이 개를 유혼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로 변한 개는 전부 유혼개가 되면서 세요가 사요에 붙고 응요가 초요에 붙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사요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삼요가 변하면서 아래 2요와 초요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한 자리는 삼요기 때문에 삼요에 즉 음요가 양요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요가 붙고 이요도 음요기 때문에 양요가 붙고 초요도 음요기 때문에 양요가 붙어서 세가 삼요에 있어서 응요는 상요에 붙게 되겠죠. 그러므로 괴의 모습을 보니까 3번과 1번 괴가 나와서 화천대유가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괴의 모습을 보니까 즉 건이천의 네 개의 모습과 즉 이 화천대유의 네 개의 모습이 똑같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자손들이 밖으로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성씨 즉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딸로 돌아왔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돌아올 귀자를 써서 귀혼계라고 하는 것이죠. 즉 건이천에 이 8개의 이제 개성이 만들어졌는데 아버지를 빼고 7개의 자손, 그래서 건금이라는 성씨를 이 8개의 효들은 다 금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우실 때 건은 어때요? 우두머리죠. 즉 아버지. 그래서 건을 앞에다 놓고 자손들은 뒤에 걸 붙여서 건구 돈비, 관박, 진대유 해서 이것이 모두 건금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금씨성을 가진 그 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태이택, 즉 태금궁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태도 성씨가 금씨라는 얘기죠. 태금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이택의 모습을 보니까 즉 22번 개로서 네케와 에케 모습이 똑같죠. 그래서 네케와 에케 모습이 같은 것은 모두 숙회가 되기 때문에 상요에 새가 붙고 삼요에 응이 붙어서 이 초요가 변하는 거죠. 이 초요가 양요기 때문에 즉 음요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새가 붙어요. 그래서 초요에 새가 붙으면서 응요는 사요에 붙겠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2번 개와 6번 개가 나왔죠. 그래서 택수곤이 되는 거죠. 즉 택금궁에서 첫 번째 자손이 이름이 택수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변했어요. 그래서 양요가 변했기 때문에 이요에 음요로 바뀌면서 새가 붙습니다. 이요에 새가 붙으니까 바로 꼭 붙어 다녀야 되는 응요라는 것은 오요에 붙겠죠. 그래서 오요에 응이 붙으면서 괴의 모습을 보니까 2번과 즉 8번 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택지체라고 그래요. 택지체는 바로 두 번째 자손, 다음에 세 번째 삼요가 변하면서 즉 음요가 발동이 돼서 이제 양요로 바뀌겠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 변했기 때문에 삼요에 새가 붙고 상효에 응요가 붙죠. 그래서 괴의 모습을 보니까 2번과 즉 7번 개가 됐기 때문에 택사남개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사요가 변했어요. 즉 양요가 변했네요. 그러므로 음요로 바뀌면서 바로 변한 자리에 새가 붙고 초요에 응요가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6번과 즉 7번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67번 거는요, 수산건이 되겠죠. 다음은 5번째가 변했어요. 그래서 양요기 때문에 음여로 바뀌면서 오요에 세가 붙고 이요에 응이 붙게 되죠. 개의 모습을 보니까 8번과 7번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산견이 되겠죠. 역시 상요는 대장, 즉 우두머리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므로 사요가, 음요가 바로 양요로 바뀌면서 세가 붙고 초요에 바로 이제 응이 붙어서 4번과 7번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개의 이름은 레산소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 사요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남의 자리로 들어갔다 해서 어때요? 놀다가 자리를 뺏긴 것과 같아서 우리가 유자를 써서 놀유자, 그래서 유온계가 되죠. 그래서 레산소가는 유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요가 변하면서 다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변한 자리가 양요기 때문에 이제 세요가 음요로 바뀌면서 삼요에 세가 붙고 또 이요와 이요가 음요기 때문에 양으로 바뀌면서 즉 응요는 상요에 붙는다. 그래서 상요에 응이 붙으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즉 42번 개가 나오죠. 이 개를 우리가 레텍규메라고 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즉 테이텍의 그 네케 모습과 즉 레텍규메의 네케 모습이 같죠. 그러니까 집 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돌아올 귀자를 써서 즉 귀혼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 태금궁에 바로 이 8개의 효죠. 이것이 우리가 태자를 써서 태꼰치, 함, 건겸, 소가, 김해가 바로 이 태이택에 소속돼 있어서 모두 성씨를 금씨성으로 갖게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이화가 있죠. 그래서 이화는요, 숙해로서 성씨가 바로 화의 성씨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두머리 개는요, 네케와 AK의 모습이 같다 해서 즉 상요에 세가 붙고 삼요에 응이 붙어서 이와 케 역시 효는 아래에서 위로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초요가 변하죠. 그래서 초요가 양요기 때문에 음요로 변하면서 즉 변한 자리에 세가 붙어요. 그래서 초요에 세가 붙고 응요는 사요에 붙겠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3번과 즉 7번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화산여가 되겠죠. 두 번째가 변했어요. 즉 음여가 2요에서 변했기 때문에 양요로 붙고 바로 변한 자리 세가 붙어서 5요에 응이 붙어요.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3번과 5번 개가 나와서 합풍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화의 바로 두 번째 자손은 화풍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보셔요. 세 번째가 변했어요. 삼요가. 즉 양요가 반드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삼요에 음여에 세가 붙고 변한 곳에 붙기 때문에 또 상요에 응요가 붙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3번 개와 즉 6번 개, 이것을 우리가 화수 미제라고 하죠. 또 네 번째가 변했어요. 즉 양요가 변했기 때문에 음요로 바뀌면서 사요에 세가 붙고 초요에 응이 붙으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7번과 6번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 개의 이름은 산수몽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변했어요. 즉 음요가 변했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오요에 변한 자리에 세가 붙고 이요에 바로 응요가 붙어요.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5번과 6번 개가 나와서 이것을 풍수한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상요는 대장과 우두머리 개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사요가 변하는 거죠. 사요가 음여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바로 변한 자리에 세가 붙어요. 그러므로 응여는 초요에 붙겠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1번과 6번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수송이 되겠죠. 그래서 천수송은요, 세요가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유혼계라고 하고 또 이 유혼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삼요가 변하게 되면 다 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요는요 음요기 양요기 때문에
아니 음여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고요. 아래가 다 바뀌죠. 이요가 양이라서 음으로 바뀌고 초요가 음이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즉 응요는 상요에 붙겠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1번과 3번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천하 동인이라고 하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해서 이것을 귀혼계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화궁의 즉 이화를 비롯해서 7개의 자식과 합해서 8개의 성씨는 바로 화씨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우실 때 이여정, 미제, 몽환성, 동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번째 진목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이 되는요 성씨가 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개의 모습이 내개와 일개의 모습이 똑같다 그랬죠. 수개는. 그러므로 상요에 새가 붙고 삼요에 즉 음이 붙어요. 역시 개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변해가기 때문에 초요가 변해서 양요기 때문에 음요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변한 자리에 새가 붙죠. 즉 정응하는 곳에 응이 붙기 때문에 사요에 응요가 붙어서 괴의 모습을 보니까 4번 개와 8번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를 내지예라고 하는 거죠. 즉 진일의 첫 번째 자손이 바로 뭐가 될까요? 내지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변했어요. 즉 음여기 때문에 이요에 양요로 바뀌면서 세가 붙죠. 변한 곳에. 그러므로 응여는 오요에 붙어요. 오요에 응이 붙으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즉 4번 개와 6번 개가 되죠. 이래서 이것을 내수해라고 하죠. 다음에 세 번째가 변하면서 어때요? 음여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새가 붙고 응여는 상효에 붙겠죠. 보니까 개의 모습이 A캐는 4번 개 그리고 내캐는 5번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풍항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변했어요. 즉 양요기 때문에 음요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세요가 붙고 즉 사요에 세가 있기 때문에 초요에 응이 붙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8번과 5번 개가 나와서 지풍승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또 변했어요. 다섯 번째 음여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변한 곳에 세가 붙고 즉 정응하는 이후에 바로 응이 붙으면서 괴의 모습을 보니까 6번과 5번 개가 나와서 이것을 수풍정이라고 하죠. 역시 맨 위에 상요에는 대장만 앉는 자리죠. 즉 우두머리가 앉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손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즉 사요가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요는요 음여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새가 붙고 초요에 바로 이제 응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2번과 5번 개가 나왔기 때문에 태풍대과가 되는데, 역시 남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개를 우리가 유언개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변하면 다 변한다 그랬죠. 7번째가 변할 때는 원래의 즉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즉 양요기 때문에 음요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새가 붙어요. 그리고 이요가 양요니까 음요로 바뀌고 초요가 음요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죠. 그래서 응요는요 상요에 붙어요.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2번과 4번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택내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목궁에 있는 그 첫 번째 네 개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돌아올 귀자를 써서 이 개를 귀혼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목궁에 역시 8개가 만들어지면서 이 괴의 소속궁은 바로 진목이 되면서 성씨는 목시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진 앞에 자를 넣어서 진, 예해해, 항승정, 대과, 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손목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손이풍이죠. 그래서 역시 손목궁도 성씨가 목씨가 되면서 네개와 에케의 모습이 똑같다 그랬죠. 수케는 전부 네개, 에케 모습이 같아요. 그리고 새와 응의 자리도 같죠. 그래서 상요에 새가 붙고 즉 삼요에 응이 붙으면서 역시 초요에서부터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요가 변해서 즉 음여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새가 초요에 붙죠. 변하는 곳에 붙기 때문에.
응효는 사요에 붙겠죠. 그래서 변한 모습을 보니까 5번과 1번 개가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변했어요. 양효이기 때문에 이효의 음효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 세가 붙고 즉 오효에 응이 붙어서 5번과 즉 3번 개가 나오면서 풍화 가인이 만들어지죠. 다음은 세 번째. 역시 양효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 세가 붙고 상효에 응이 붙습니다.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5번과 4번 개가 나왔기 때문에 풍내 입계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변했어요. 음효기 때문에 양효로 바뀌면서 사효에 세가 붙고 즉 초효에 응이 붙으면서 즉 1번과 4번 개가 만들어지면서 천례무망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또 변했어요. 오효가 변하면서 양효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 세가 붙고 이효에 응이 붙죠. 개의 모습을 보니까 3번과 즉 4번 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활의 서합이라고 하죠. 상캐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랬죠. 우두머리개 즉 대장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효로 내려와서 사효가 양효니까 음효로 바뀌면서 세가 사효에 붙고 응효는 초효에 붙으면서 괴의 모습은 7번과 즉 4번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개를 산내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자기 자리를 놓치고 남의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산내의 개는 유언개가 되는 것이고요. 또 7번째 변하는 것은 즉 삼효가 변하면서 4개 전부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변한 자리 삼효에 세가 붙고 음효기 때문에 양효로 바뀌고 또 이효가 음효기 때문에 양효, 초효가 양효니까 음효로 바뀌면서 즉 5번 개가 만들어지고요. 응효는 상효에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7번과 5번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개는 우리가 삼풍고라고 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해서 즉 귀혼개가 되죠. 그러므로 이 손목궁에도 바로 8식구가 만들어지면서 어때요? 손이 바로 주인이니까 손, 소축, 가인, 익, 무망, 서합, 이고해서 8개의 계명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 감이수죠. 그래서 감은요 성씨가 수가 되고 소속궁은 이제 감수궁이 되는데 역시 수캐는요 내캐와 애캐의 모습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상효에 세가 붙고 삼효에 응이 붙으면서 초효가 변해서 음효기 때문에 양효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세가 붙는다 그랬죠. 세가 붙고 사효에 바로 응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6번과 즉 2번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수택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변했어요. 양효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고 변한 자리에 세가 붙어서 이효에 세가 붙고 오효에 응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6번과 4번 개가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수레둔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변했어요. 음효기 때문에 양효로 바뀌면서 세가 붙고 그리고 응효는 상효에 붙겠죠. 개의 모습을 보니까 6번과 3번 개가 만들어짐으로써 수화 지제라는 계명을 얻게 되죠. 네 번째 변했어요. 즉 음효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양효로 바뀌고 변한 자리 세가 붙고 정응하는 초효에 응이 붙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2번과 3번 개가 나와서 즉 우리가 이것을 택화혁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 변했어요. 즉 양효니까 음효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 세가 붙고 바로 정응하는 이후에 응이 붙어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즉 4번과 3번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내화풍이라고 하죠. 역시 상효는 대장자리라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시 사효로 내려와서 양효니까 음효로 바뀌면서 사효에 세가 붙고 정응하는 초효에 응이 붙으면서 괴의 모습이 8번과 3번 개로 만들어지면서 지화명의가 되죠. 역시 이게 역시 자기 자리를 빼앗기고 남의 자리로 왔기 때문에 유혼계가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7번째 역시 삼효가 변하면 아래의 효가 다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의 효가 다 변했는데 즉 삼효의 양효가 음효로 바뀌면서 세가 붙죠. 이효는 음효기 때문에 양효, 초효는 양효니까 이제 음효로 바뀌어서 6번 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상캐에 바로 이제 응이 붙어서 즉 8번과 6번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8번은 우리가 지가 되고 6은 술에서 지수사. 이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해서 귀혼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감수궁에도 감수를 비롯해서 즉 모두 8개가 만들어지면서 감은 우두머리니까 감을 붙여서 감절둔 기재, 혁풍, 명의사 해서 이것이 모두 성씨가 수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7번째 간토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간이산계는요 성씨가 토가 되고 소속궁은 간토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이산은요 항상 내캐와 예캐가 이렇게 똑같은 것은 바로 수캐로서 상효에 세가 붙고 정응하는 즉 삼효에 음이 붙어요. 그래서 모든 수캐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변해간다 해서 초효가 변했죠. 그래서 초효가 음이기 때문에 즉 양효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세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세효가 초효에 붙고 바로 응효는 정응하는 사효에 바로 이제 음이 붙어서 개의 모습이 즉 7번과 3번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화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효가 변했어요. 즉 음효가 양효로 바뀌면서 변한 자리에 세가 붙어서 2효에 세가 붙고 즉 5효에 음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즉 7번과 1번개가 나왔죠. 그래서 산천 대축이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효가 또 변했어요. 즉 양효이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면서 3효에 세가 붙고 즉 상효에 음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즉 상효가 7번개가 나오고 2번개가 이제 4개로 나왔죠. 그러면 이것이 72번개가 되므로 이것을 우리가 산택손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또 변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변하면서 양효가 음효기 때문에 양효로 바뀌고요. 그래서 양효에 즉 사효에 세가 붙고 초효에 바로 음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3번과 2번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화택규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변했어요. 그래서 음효기 때문에 양효로 바뀌면서 5효에 세가 붙고 2효에 음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1번과 즉 2번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천택리가 되는 것이죠. 음이 붙으면서. 그러면 천택리께는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이 다섯 번째 자손에서 더 이상 상쾌로 즉 여기는 대장이 앉는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효가 변하죠. 즉 양효기 때문에 음효로 바뀌면서 세효가 붙고 응효는 바로 초효에 붙겠죠. 그러므로 개의 모습을 보니까 5번과 2번개가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풍택중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세효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남의 자리로 들어와서 역시 이 개를 논유자를 써서 유혼개라고 한다. 마지막 7번째 개는요 3효로 내려왔죠. 그래서 3효가 변하면서 전체 개가 4개가 다 변하죠. 그래서 3효는요 음효기 때문에 양효로 바뀌면서 즉 3효에 세가 붙고 즉 2효 초효가 양이기 때문에 다 음효로 바뀌었죠. 응효는요 바로 상효에 붙어요. 그러므로 개의 모습을 보니까 5번과 즉 어때요? 7번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풍산점이라고 해서 원래 즉 간토궁의 4개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돌아올 귀자를 써서 즉 귀혼개가 되는 것이죠. 이 간토궁의 간이산을 비롯해서 7개의 효가 만들어지면서 계명이 만들어지면서 숙해인 앞에 간자를 붙여서 간비, 대축손, 규리, 중부천 즉 만들어진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8번째 곤토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곤토라는 것은요 성씨가 토씨성이 되는 것이고요. 즉 소속궁은 바로 곤토가 되는 거죠. 역시 이 숙해는요 아래 위의 모습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효에 세가 붙고 3효에 음이 붙죠.
이 변청 과정에서 숙회는 전부 초요부터 변에 올라가기 때문에, 즉 초요가 음이기 때문에 양요로 바뀝니다. 즉 변한 곳에 새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초요에 새가 붙고 사요에 응이 붙어요. 그래서 괴의 모습을 보니까 8번과 즉 4번 괴가 나왔기 때문에 지뢰복이 되죠. 다음은 두 번째가 변했어요. 즉 음요가 양요로 바뀌면서 변한 곳에 새가 붙어서 이요에 새가 붙죠. 그러면 정응하는 오요에 응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세 응을 붙여놓고 보니, 즉 1캐는 8번, 4캐는 2번, 그래서 82번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택님이라고 하죠. 세 번째가 변했어요. 그러므로 음요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삼요에 새가 붙고 정응하는 상요에 응이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8번과 즉 1번 개가 나옴으로써 지천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변했어요. 역시 음요이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사요에 새가 붙고 초요에 응이 붙죠. 개의 모습을 보니까 4번과 1번 개가 나오면서 내천대장이 됐죠. 다섯 번째로 변했어요. 역시 음요이기 때문에 양요로 바뀌면서 오효에 새가 붙어요. 그럼 정응하는 이요에 응이 붙기 때문에 즉 괴의 모습을 보니까 2번과 1번 개가 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택천쾌라고 하죠. 3캐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즉 우두머리 대장계. 그러므로 다시 사요로 내려와서 즉 변하죠. 근데 사요의 개 모습이 양캐이기 때문에 즉 음요로 바뀌면서 세요가 붙고 초요에 바로 응요가 붙죠. 그래서 개의 모습을 보니까 즉 61번 개가 나왔죠. 이를 우리가 수천수라고 하죠. 세요가 사요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은 것과 같아서 즉 유혼계가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요, 삼요가 변하죠. 양요기 때문에 음요로 바뀌죠. 그래서 전부 8번계로 변했어요. 그래서 삼요에 새가 붙고 상요에 응요가 붙으므로 즉 6번과 8번계가 나오므로 수지비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지비는요, 즉 원래의 즉 곤토궁의 모습과 내캐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올 기자를 써서 즉 귀혼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곤토를 비롯해서 모두 8개의 이 괴들이 성씨가 토씨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곤이라는 우두머리를 두고 우리가 끝에 자를 벌어서 곤봉님, 태대장쾌, 수비 해서 8개가 바로 토씨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8개의 숙회의 변청 과정에 대해서 어때요? 세요가 어느 자리에 위치했는가를 알아봤죠? 이번에는요, 개만 봐도 한 번에 세요의 위치와 소속궁을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세요의 위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곤토궁으로 한번 예로 들어서 알아볼게요. 즉 곤토궁의 그 초요서부터 상요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1요, 2요, 3요를 4캐라 했고 4요, 5요, 상요를 4캐로 나누어서 즉 1요와 4요를 대칭효로 또 2요와 5요를 대칭효로 3요와 상요를 대칭효로 해서 즉 우리가 세 응을 잡는 법을 우리가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즉 이 곤토궁에서 제일 우두머리개는 고리지를 보시면 1요와 4요가 같은 음여로서 같고요. 또 2요와 5요가 또 같은 음여로서 같지요. 또 3요와 4요가 같은 음여로서 같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 2, 3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 3동이 되면 즉 상세, 바로 소속궁을 곤토궁으로 잡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지뢰복을 보시게 되면은 세요가 어때요? 초요에 있죠? 이것이 바로 1요와 4요가
양과 음으로서 다른 모습이고요. 이효와 즉 오효가 같은 음으로서 같은 모습이죠. 또 삼효와 상효가 또 같은 모습으로서 이것을 일불, 즉 일불 일세라고 하죠. 다음에 지탱인계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일효와 사효가 다르죠. 또 이효와 오효가 다른 모습이고요. 삼효와 상효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일이불, 즉 일이불은 이세가 되는 거죠. 지천대계를 보게 되면 일효와 사효가 다르고 이효와 오효가 다르고 삼효와 상효가 다르기 때문에 1, 2, 3불, 즉 1, 2, 3불은 세효가 3효에 붙기 때문에 3세가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이 4개의 괴에 전부 우리가 1불 1세, 1, 2불 2세, 1, 2, 3불 3세. 다음에 내천대장에서는요, 1효와 4효가 같죠. 또 2효와 5효가 다르고 3효와 상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2, 3불이라 그러죠. 2, 3불은요, 바로 4세가 되죠. 세효가 즉 A캐로 나간 것이 바로 내천대장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택천계를 보시게 되면 1사효가 같고 2효하고 5효가 같고 3효하고 상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3불이라고 하죠. 3불은 세효가 5세에 붙죠. 그래서 3불 5세. 다음 수천수를 보게 되면 1효와 4효가 다르죠. 또 2효와 5효가 같고요. 3효와 상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1, 3불 4세라고 하죠. 마지막 수지비계를 보게 되면 1, 4, 3불은 4세로서 유온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지비를 보게 되면 1효와 4효가 같죠. 또 2효와 5효가 다르죠. 3효와 5효, 상효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2불이라고 그래요. 2불은 즉 3세, 즉 귀혼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죠. 다음은요, 이 소속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즉 소속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괴의 즉 아버지, 즉 성취를 찾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효에서부터 상효에까지, 즉 우리가 또 역시 대칭효로 찾아서 1효와 4효, 2효와 5효, 3효와 상효를 대칭시켜서, 다시 말하면 1쾌, 4쾌가 다 같은 경우, 즉 곤토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소속궁이 바로 8번과 4쾌도 8번, 즉 곤이지가 되죠. 그러므로 1, 2, 3동 상세로서 이것은 곤토궁이 되는 거죠. 지뢰복계를 보시게 되면 8번계죠, 4쾌가. 그리고 4쾌는 4번계로서 1불 1세가 되죠. 그래서 4쾌가 세효가 있기 때문에 초효에. 그래서 우리가 세효가 4쾌 있으면 4쾌를 가지고 정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4번계가 세효가 4쾌에 있을 때 예정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1불 1세 하면 즉 예정, 그래서 곤토궁이 되죠. 직태님계를 보게 되면요, 8번과 2번계가 되죠. 1, 2불이 되겠죠. 1, 2불 2세. 그러므로 세효가 4쾌에 있을 때 예정을 한다는 법칙에 의해서 즉 예정으로서 곤토가 된다. 지천태도 보시면 8번계 그리고 4쾌는 1번계로서 이것을 1, 2, 3불이라 그러죠. 1, 2, 3불 3세, 즉 세효가 4쾌에 있게 되면 예정으로 한다 해서 바로 곤토궁이 된다. 내천대장은요 4번계와 즉 1번계죠. 그래서 보시면 2, 3불이라 그랬어요. 2, 3불 4세. 그래서 세효에 4가 붙고 사효에 또 초효에 응이 붙으므로 세가 A쾌에 나가 있을 때는 4쾌를 뒤집으라 그랬죠. 4반. 그러므로 1번계를 뒤집으니까 8번계가 나오죠. 그러므로
4반 하니까 바로 곤토가 되겠죠. 택정계를 보시게 되면 A캐가 2번, 4캐가 1번. 그러므로 3불이 되겠죠. 3불은 우리가 5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요가 A캐에 나가 있으면 즉 아래캐를 뒤집으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즉 어때요? 1번이 8번으로 바뀌겠죠. 8번은 곤토가 되기 때문에 즉 소속궁이 곤토궁이 되는 것이고요. 수천수 즉 6번과 1번계가 되면서 얼른 보면 1삼불이죠. 1삼불 4세에서 즉 세요가 A캐에 있을 때는 4반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1번이 뒤집으면 8번계로 바뀌면서 즉 곤토궁이 되는 것이죠. 수집이 그래서 유온계가 되고요. 수집이는요 6번과 A캐가 그리고 4캐는 즉 8번계가 되죠. 그러므로 2불 즉 2불이 되면서 3세가 되죠. 이 개는요 즉 곤토궁하고 4캐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므로 그냥 내정을 한다 그래서 역시 곤토궁이 된다. 그리고 귀운계가 되겠죠. 이래서 곤토궁에 지금 우리가 공복님, 패자장, 캐, 수비 전부 성씨가 즉 토시성을 갖게 된다는 거. 이제 세이와 소속궁표를 우리가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아보자고요. 즉 1, 2, 3동이 됐을 때는 전부 숙해가 된다. 이 공식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 1, 2, 3동은 다 숙해로서 세이가 상효에 붙는다는 것. 그리고 내정 그 자체가 바로 소속궁이 된다는 것이죠. 즉 1불 1세가 되죠. 1불 1세는 전부 애정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1, 2불 2세 즉 애정. 1, 2, 3불 또 3세 애정. 2불 2, 3불이죠. 즉 사효에 세가 붙어서 여기서부터는 4반이 되겠죠. 3불 5세 4반. 1, 3불 4세 4반. 2불 유온계가 되고 2불 3세 즉 내정으로 해서 귀온계가 된다. 그래서 이 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때요? 즉 숙해가 1, 2, 3에서 즉 다 가졌던 거죠. 1, 2, 3을. 그것이 우두머리 개고요. 다음에 1번 1불 하면서 1세 붙고 항상 1, 2불 해서 하나씩 늘어나면서 2세 1, 2, 3에서 3세 그 다음에 1번이 없어지면서 2, 3불 4세 또 2가 없어지고 3불 5세 1, 3불은 4세가 되고요. 2불은 즉 3세가 되는 이 모습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이와 소속궁표만 외운다면 한눈에 세와 은과 즉 성씨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까지 한 걸 가지고 한번 세와 소속궁을 찾아보자고요. 레지에케가 나왔어요. 그러면 레는요 즉 사진내가 되고 지는 팔군지가 되겠죠. 그래서 걔는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는데 우리가 곤삼절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진하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걔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즉 이료하고 사효가 다르죠. 또 이효와 오효가 같고 삼효와 상효가 같기 때문에 1불 즉 1세가 되죠. 세효가 4쾌에 있으면 애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즉 애정이 되면서 진목궁이 소속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에 수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캐는 6번계가 되고 산캐는 7번계가 됨으로써 즉 우리가 간상년이라 그랬죠. 또 6은 간중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하고 4효가 어때요? 같죠? 또 2효와 5효가 다르고 3효와 5효가 다르기 때문에 1을 2, 3불이라고 하죠. 2, 3불은 즉 4세가 되죠. 그리고 세효가 밖으로 나가면 4반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반이 되니까 즉 7번을 뒤집게 되면 바로 2번계인 태금이 되겠죠. 그러므로 소속궁은 바로 2번인 태금궁이 된다.
천하동인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예, 천하는 1번 계가 되죠. A캐가. 그리고 네캐는 3번 계가 돼서, 즉 3은 이 허중이라 해서 가운데가 벽고, 1번은 건삼년이라 그랬죠. 예, 다 이어졌어요. 그래서 1요하고 4요가 같고 2요와 5요가 다르고 3요가 5요하고 상요하고 같기 때문에 이 개를 이불이라 그러죠. 이불은 3세, 즉 귀용대가 되기 때문에 3세가 되고 그냥 내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3번 개를 그대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개는 바로 이화궁이 되겠죠. 태풍대가라고 나오죠. 즉 태풍대가는요, 4개가 2번, 4개가 5번으로서, 즉 5번은 우리가 손하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번은 태상절이라 그랬죠. 1요와 4요가 다르죠. 2요와 5요가 같고 3요와 상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1, 3불, 즉 4세라고 배웠죠. 1, 3불 4세는 유혼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가 되고 즉 4반이 되기 때문에 이 손목궁을 뒤집으면 바로 진목궁으로 바뀌죠. 그러므로 이 소속궁은 진목궁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